여러분, 제가 새롭게 도전하고 싶은 일이 생겼는데요. 내가 이 목표를 이루는 걸 성공을 하건 실패를 하건 상관없이 뒤늦게 찾아온 꿈에 도전을 하는 과정을 여러분들이랑 좀 공유를 하고 싶어서 카메라를 꼈습니다. 여러분, 혹시 어릴 때 가졌던 꿈은 뭐 있는지 기억나시나요? 세상에 대해 아무것도 모를 때 그냥 막연히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던 꿈들. 근데 시간이 지나고 사회에 나오면서 누군가가 야, 너가 그걸 어떻게 해? 야, 그건 돈이 안 돼. 그 꿈보다 이 꿈이 낫지. 좋은 대학, 좋은 직업, 좋은 집, 좋은 차, 결혼, 이런 사회의 수순을 따라야지. 정상성의 범주에서 벗어나면 안 되지. 이런 말들을 점점 듣기 시작하면서 잃어버렸던 어리들 때의 꿈, 혹시 기억나는 거 있으실지 궁금해요. 제가 모델링에 도전해보려고 합니다. 해외에서. 저는 어릴 때 엄청 많은 꿈들을 품고 있었는데 자라면서 환경이 잘 받쳐주지 않아서 혹은 현실을 깨달아서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말을 듣고서 포기한 꿈들이 되게 많았어요. 모델이 되는 거였습니다. 크면서 그 꿈을 잊었어요. 나 모델을 하고 싶어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되돌아오는 건 항상 비웃음? 이런 것들이었고, 키가 큰 편이기는 하지만 패션 모델을 하기에는 키가 작고, 그렇다고 상업 모델, 뷰티 모델을 할 정도로 얼굴이 엄청 예쁜 것도 아니고, 피팅 모델을 할 정도로 막 몸매가 엄청 좋다든지 이런 것도 아니고, 친구나 가족에게 이야기를 했을 때도 돌아오는 대답은 네가 그걸 하겠니? 약간 이런 반응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 잠깐 꿨던 그 꿈을 어딘가 마음 깊숙이 이렇게 넣어두고 완전히 잊고 살고 있었는데, 제가 호주 워홀 할 당시에 일을 할 때, 잡 인터뷰를 갈 때 호주에 있는 어른들을 만날 때 넌 페이스 피처나 바디 스트럭처를 보면 너 지금 여기에서 일을 하고 여기에서 잡 인터뷰를 볼 게 아니라 넌 지금 모델 에이전시를 컨택해야 돼 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을 몇 명 만났는데, 그럴 때마다 그냥 칭찬을 기분 좋게 하네, 어릴 때 모델 하고 싶다는 생각을 잠깐 했었지 하고서 그냥 고마워 이러고 넘겼었어요. 제 무의식 중에 있던 그 꿈을 다시 한번 도전해볼까 싶었던 계기가, 제가 작년에 다니던 직장을 퇴사를 하고 발리에서 한 달 살기를 하면서 바닷가에 가가지고 그냥 누워서 책을 읽고 있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다가오더니 내가 뉴욕에서 온 포토그래퍼인데 너가 이미지가 너무 좋아서 그러는데 나랑 같이 지금 즉석으로 스냅 사진을 찍지 않을래?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I'm a photographer. Yeah. I need a model. Yeah. And you're beautiful. I'm wondering if I could take some couple shots of you. 그래서 그래? 하고 사진을 찍었죠. 근데 사진을 찍으면서 그 포토그래퍼가 너 이미지도 좋고 너 재능 있는 것 같다, 나랑 작업을 더 하고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서 에이전시에 컨택을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길래 그냥 저 아저씨가 자기 포트폴리오를 위한 공짜 모델이 필요해가지고 나한테 그냥 기분 좋은 말을 해주는구나, 이 정도로 생각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내가 호주에서도 그런 말을 여러 번 들었었는데 어쩌면 내가 옛날에 꿨던 그 꿈을 다시 도전해봐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살짝 들었어요. 그러고서 제가 그 뉴욕 포토그래퍼랑 찍은 사진을 인스타그램에 릴스로 만들어서 업로드를 했어요. 근데 제가 발리에 있는 동안에 발리에 있는 포토그래퍼가 그 릴스를 발견을 하고 저한테 연락을 준 거예요. 너랑 같이 사진을 찍어서 자기랑 연결되어 있는 발리 현지 에이전시들한테 너 사진을 뿌리고 등록을 좀 시키고 싶다. 작년에 발리 한 달 살게 하면서 한국 가기 한 5일 정도 전이었는데 급하게 그 사진 작가를 만나가지고 사진 촬영을 했어요. I love this one so much. 그러고 한국에 돌아왔는데 그 사진 작가한테서 계속 연락이 오는 거예요. 내 클라이언트가 너랑 같이 작업하고 싶대. 너 언제 발리로 돌아와? 내가 이 에이전시에 너를 등록했는데 그 에이전시에서 너를 위한 클라이언트를 찾아줬어. 이런 식으로 연락이 계속 오는 거예요. 작년 여름에 발리를 가서 뉴욕 포토그래퍼를 만나고 그거를 통해서 발리 현지 포토그래퍼랑 에이전시 클라이언트까지 연결되는 경험을 한 이후에 제가 결심했어요. 어릴 때 가지고 있었던 꿈, 하지만 뭔가 불가능할 것 같아서 그냥 시도조차 안 해봤던 꿈을 더 늦기 전에 도전을 해봐야겠다고. 그리고 한국에서 활동을 하는 게 아니라 해외에서 활동하는 걸 목표로 삼아봐야겠다. 왜냐면 첫 번째로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는 정말 여러 가지 꿈 중 아주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게 해외 생활이에요. 저는 해외에서 살고 생활하는 게 제가 이루고 싶고 이루어가고 있고 앞으로도 이룰 꿈이고, 두 번째로 제가 정말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타투거든요. 국내에서 모델 활동을 하려면 타투가 있으면 활동에 제약이 좀 있어요. 근데 해외에서는 타투로 인한 제약이 좀 국내에 비해 적은 편이고요. 마지막으로는 제 이미지 때문이었어요. 국내에서는 제가 모델이라는 이야기를 하면 모두가 코웃음을 쳤고 우연이라도 한 번도 저에게 기회가 온 적이 없었지만, 해외에서는 사람들이 먼저 이야기를 하고 예상치 못한 곳에서 기회가 찾아오는 거예요. 작년에 발리에서 돌아온 이후에 그럼 한 번 도전을 해보자, 나의 가능성을 시험해보자, 나의 가능성을 시험해보는 기간을 6개월 정도로 한 번 더 보자. 6개월 내에 내가 2건 이상의 유료 모델링 촬영을 할 수 있으면 스스로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을 해주고 본격적으로 준비를 시작해보자. 그래서 저는 한국에 돌아온 이후에 나름대로 포트폴리오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모델 에이전시에 넣거나 클라이언트들한테 보내주기 위해서 화장도 거의 하지 않고 완전 무보정 상태로 정면, 상반신, 클로즈업샷, 전신, 좌우 이렇게
전에 폴라로이드 샷을 찍는다고 말을 해요. 제가 바로 달려가서 폴라로이드 사진을 먼저 찍었고요. 그 사진과 발리에서 뉴욕 포토그래퍼랑 작업한 사진, 발리 포토그래퍼랑 작업한 사진을 활용해가지고 1차 포트폴리오를 짧게 만든 다음에 그 포트폴리오에는 사진을 더 추가하기 위해서 상호 무페이 작업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어요. 포토그래퍼도 포트폴리오가 필요하고 모델도 포트폴리오가 필요하니까 뜻 맞는 사람들 2명에서 만나서 둘이 그냥 상호 무페이로 작업을 해서 포트폴리오용 사진을 찍는 걸 상호 무페이 작업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상호 무페이 작업을 할 수 있는 작가님들을 이제 찾아다니기 시작합니다. 야외 스냅, 실내 프로필, 바디 프로필, 실내 스튜디오 촬영까지 진행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 작업들을 통해서 포트폴리오를 이제 점점 더 만들고 지금 간단한 프로필을 다 만들었고 그리고 여기 이렇게 제 정보들 다 적어놨습니다. 유료로 모델 구인 구직을 하는 사이트가 있거든요. 막 10개, 20개씩 지원을 막 넣기 시작했어요. 방금 그래도 괜찮은 공고 하나 찾아가지고 메일을 보냈고 이런 식으로 될 때까지, 연락이 올 때까지 한번 포트폴리오를 난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는 모델 경력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리고 모델링에 대해서 실제로 뭘 배워본 적도 없고 그러니까 당연히 제가 아무리 지원을 넣어도 그 연락이 다시 돌아오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그럼 5개 정도 공고를 추가 지원을 했고 제가 딱 하나라도 페이를 받는 작업을 해보고 싶어요. 소액이더라도 단건이더라도 작은 브랜드더라도 그렇게 3개월 정도는 상호 무페이 작업을 하고 3개월은 유료 작업에 도전을 했는데 유료 모델링에 도전하는 3개월 동안 정확히 2건의 작업을 할 수 있었는데 그 2건 모두 외국 클라이언트를 위한 작업이었습니다. 제가 따낸 작업 중 한 건은 스킨케어 브랜드의 모델이었는데 글로벌 시장을 타겟으로 한 스킨케어 브랜드여서 국내 가라보다는 해외 가라에 더 가까운 작업이었고요. 한국인 모델 저, 동남아시아인 모델 1명, 흑인 모델 1명, 백인 모델 1명 이렇게 4명이서 글로벌한 무드로 촬영을 한 스킨케어 브랜드의 모델건 한 건 촬영을 했고요. 촬영이 끝났습니다. 원래 2시간 촬영이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생각보다 빨리 끝나가지고 1시간 만에 끝났어요. 두 번째 촬영은 싱가포르 선글라스 브랜드를 위한 촬영이었는데 이 촬영은 발리에서 진행이 됐습니다. 최근에 발리를 2주 정도 한 번 더 갔다 왔는데 제가 발리에 도착한 스토리를 올리자마자 그 포토그래퍼가 너를 계속해서 원하는 클라이언트가 있었는데 너가 한국에 있어가지고 그 클라이언트한테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다고 말을 해준 상태였는데 너가 지금 발리에 왔다니 너무 나이스 타이밍이다. 이 클라이언트가 몇 개월 전부터 너를 원한다고 계속 말을 해왔었다 라고 연락이 와서 발리에 있는 동안에 결국 그 포토그래퍼와 유료 작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촬영 방금 다 끝났고요. 설명을 할 기운이 남아있지 않아. 여러분, 전 그녀의 어시스턴트. 근데 지금 목소리가 나갔지만 저는 4시간 자고 얘를 도와줬어요. 제 머릿속으로 긴가민가 했던 게 첫 번째, 내가 모델링을 할 수 있는 포텐셜이 있는 사람일까? 그래서 저는 6개월의 시간을 두고 2건의 유료 작업을 따내는 걸 스스로에게 목표로 걸어두었던 건데 결국 이 목표를 달성했고요. 두 번째로는 내가 국내보다는 그냥 해외가 더 잘 맞을 것 같다는 그런 막연한 감이 있는데 그리고 나는 해외 생활을 하고 싶으니까 해외랑 잘 맞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나의 희망도 있는데 과연 정말로 내가 해외에서 포텐셜이 있는 사람일까? 라는 스스로에 대한 의문도 있었는데 결국 그 2건의 작업 모두 해외 클라이언트와 진행을 하게 된 저 스스로를 보면서 그럼 이제 더 늦기 전에 그냥 나 스스로를 한번 믿어주고 내가 오랫동안 무의식 속에서 하고 싶은 일이라고 생각을 했던 일이니까 제대로 한번 도전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라고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꿈을 향해 달려가는 과정들을 이제 브이로그로 찍어서 여러분들과 공유를 할 예정이고요. 그럼 이 과정을 도전하기로 했으니까 앞으로 내가 나가야 되는 넥스트 스텝이 무엇이냐? 여러 가지 나라들 중에 아시안 모델에 대한 수요가 특히 많은 나라가 있는데요. 그 나라에 워킹 비자를 받아서 에이전시를 컨택하고 일을 하고 돈을 벌 수 있도록 비자를 지금 신청해두고서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고요. 두 번째, 레슨을 받아보기로 했습니다. 저는 한 번도 모델 관련한 수업을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어떤 식으로 워킹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포징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에이전시와 컨택하고 어떤 식으로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야 되는지 사실 전문적으로 배워본 적은 없어요.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한 이것저것 찾아보면서 비슷하게 따라했던 적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해외에 나가서 본격적으로 과정을 밟아 나가기 전에 한국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레슨은 받고 가야겠다 싶어가지고 출국하기 전까지 최대한 많이 레슨을 받고 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그 첫 번째 레슨을 들으러 가는 날이에요! 여러분, 저는 지금 인생 처음으로 레슨을 받으러 가고 있습니다. 너무 떨려요.
제가 뭔가 엄청 하고 싶은 게 생겨서 그 하고 싶은 거를 위한 배움을 투자하는 게 되게 오랜만이거든요. 그래서 과연 가서 어떤 거를 배울 수 있을지 지금 굉장히 기대가 되고 떨리는 상태고, 레슨 받기 전에 2가지 준비물이 필요하다고 하셨어요. 첫 번째는 몸 라인이 잘 드러나는 옷. 그래서 제가 딱 달라붙는 티셔츠에다가 엄청 짧은 숏팬츠를 입고 왔거든요. 두 번째는 워킹 연습할 때 신을 힐. 저 평소에 힐을 진짜 안 신는 편인데 몇 센치야 이거? 내 얼굴에 반만한 이런 힐을 들고 한번 가보겠습니다. 너무 떨려요. 레슨 끝나고서 집에서 할 것 좀 하다가 친구랑 저녁 약속이 있어가지고 합정으로 나왔어요. 그래도 레슨하면서 긴장하고 기가 조금 빨렸어가지고 약간 피곤하기는 한데, 그래도 엄청 재밌는 걸 배우고 나니까 또 거기에서 채워지는 에너지가 있었어서 저녁 약속까지 완전 잘 버티고 갈 수 있을 것 같아. 우유 있는 거랑 배부를 것 같아. 아, 좋아. 그럼 나도 저 시그니처 먹어봐야지. 시그니처 2개 할 거야. 시그니처 라떼를 시켰는데 이거 밑에까지 싹 다 섞어서 먹으라고 하시거든요. 너무 맛있는데? 이 카페가 오렌지청을 활용해서 커피를 만드나봐요. 이 시그니처 커피에 다 오렌지청이 들어가 있어요.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다. 진짜 시원하다. 이 메뉴에 대한 설명 한번 해주시죠, 선생님. 나도 맛있는 불새지. 치즈가 가장 찍어먹는 맛. 스지가 뭐죠, 선생님? 네이버에 검색해볼게요. 이게 제 친구가 합정에서 제일 좋아하는 맛집이라고 그래가지고 나왔거든요. 불스지라는 메뉴인데 저는 이거 처음 먹어보는 메뉴란 말이에요. 짜잔. 이거 매워? 아는 척 안 하는 걸 너무 좋아. 이걸 야, 맵다. 맛있다. 맛있지? 오, 이거 되게 매운 듯 하면서 안 매운 듯 하면서 맵다. 너무 맛있어. 쫄깃쫄깃하고 너무 맛있어. 감자면이야? 너무 좋아가지고. 너무 맛있다. 쌀자 맥주 한 잔씩에 참지 못하고 그냥 포기하려고. 안녕 여러분. 오늘은 저 2번째 레슨을 가는 날이고요. 저번에 첫 번째 레슨 갈 때는 상체를 긴 팔을 입고 하체가 더 잘 드러나게 짧은 바지를 입었었는데, 오늘은 상체가 더 잘 보이게 나시를 입고 밑에는 스키니진을 입었습니다. 이렇게 입고 갈 겁니다. 네, 힐을 신고서 걷는 연습을 해야 되는데 무게 중심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무릎의 높이가 어디까지 올라와야 되고 무릎이 얼만큼 펴져야 되는지, 보폭은 어느 정도로 걸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저번 시간에 배웠었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해외로 나가야 되니까 이 자취방을 정리를 해야 돼가지고 며칠 전에 부동산에 내놨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동산에서 계속 집을 보러 오고 계신데 이 집을 내놓는 게 너무 슬퍼. 10분 거리에 동네 친구 시타 언니도 살고 작은 조씨 언니도 여기 이 집에 와서 맨날 살고 이러면서 엄청 좋은 추억들이 많이 담겨져 있는 공간인데 막 사람들이 보러 오고 이러니까 기분이 좀 씁쓸한 거예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공간이었는데 이렇게 침대에서부터 책장으로 분리해놓고 커다란 거울 세워놓고 휴식할 수 있는 소파에 일하는 책상에, 그리고 여기 걸어둔 막 비전보드랑 제가 좋아하는 인센스, 좋아하는 인형, 좋아하는 꽃까지 제가 진짜 정성 들여서 꾸며놨던 공간인데 더 이상 이 풍경을 볼 수 없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마음이 슬픈 것 같아요. 방도 다 빼고 해야 되니까 제가 가구 정리를 위해서 미리미리 가구들을 다 당근마켓에 올려놨어요. 그래서 내일 이 소파가 당근을 통해서 새 주인을 찾아갈 거고, 이 거울도 이 소중한 책장과 책들과 침대와 이런 거 다 정리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니까 정말 마음이 찢어진다. 그래서 내일 당근 오기 전에 이 풍경을 볼 수 있는 마지막 날이에요, 오늘이.
여러분 저는 수업 끝나고 집에 오자마자 바로 옷을 갈아입고 필라테스 레슨을 갑니다. Let's go! 아유 힘들어. 여러분 진짜 필라테스는 제대로 하면 정말 너무너무 힘들어요. 하지만 너무 좋은 운동이기 때문에 정말 추천합니다. 제가 처음에 포트폴리오를 만들겠다고 사진 작업을 시작했을 때 진짜 크게 느꼈던 게 모델이 된다는 건 카메라 앞에서 그냥 예쁘게 포즈를 취하는 거가 아니라 이게 진짜 지구력과 유연성 그리고 근력의 싸움이구나 라는 걸 많이 느꼈거든요. 오랜 시간 동안 그 포즈를 취하는 게 정말 엄청난 지구력이 필요하고 다양한 포즈를 하려면 포즈를 할 수 있는 유연성과 한 번 취한 포즈를 흐트러지지 않고 유지할 수 있는 근력, 코어가 엄청 바탕이 되어야 하더라고요. 사진 작업을 처음에 시작했을 때 와 진짜 앞으로 나는 운동을 더 열심히 해서 근력, 유연성, 지구력을 늘려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에 워킹 수업을 받으면서도 정말 다시 한번 느꼈어요. 이거는 단순히 그냥 걷는 게 아니라 진짜 근력 싸움이고 걸을 때 이 코어가 얼마나 단단하게 잡혀 있어서 이 자세가 흐트러짐이 없고 몸의 모양이 예쁘게 보이게 어떻게 고정이 되느냐 하는 코어 싸움이더라고요. 물론 평소에도 운동을 더 열심히 해서 한 바디를 가진 여자가 되어야겠다 이런 생각 많이 했었지만 앞으로는 저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 아주 단단한 코어, 단단한 근력을 가진 여자가 되어야 되는구나. 운동을 지금 하는 거에 한 2배는 더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거를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제가 이런 도전을 한다는 거를 유튜브에서 영상으로 만들까 말까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왜냐면 새로운 도전이 잘 풀리면 너무 좋겠지만 사실 잘 안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에서 저 이런 도전합니다. 외국에 가서 모델을 해보고 싶어서 도전을 할 겁니다. 라고 사방팔방 다 떠들었다가 만약에 안 되면 어떡해? 그럼 너무 창피하잖아. 그래서 이 도전하는 과정을 공유를 할까 말까 고민을 엄청 많이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유하기로 결심을 한 이유가 우선은 결과가 어떻게 되던 간에 과정도 중요한 거잖아요. 그 과정에서 내가 하고 싶은 꿈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그 노력하는 과정에서 어떤 거를 얻고 또 깨닫느냐 그 과정도 결국 중요한 건데 과정을 공유하는 것도 결국 의미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었고 두 번째로는 제가 한때 가지고 있었던 꿈을 남들의 시선 때문에 포기를 했었는데 이거를 또 도전하는 걸 무서워가지고 비밀로 하고 있는 것도 좀 웃기다. 이거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거다라는 생각도 들었고 세 번째로 누군가가 저처럼 마음에 품고 있는 꿈이 있지만 다시 도전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한테 좀 제 영상이 조금이나마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도 했고 마지막으로 저는 여러분들에게 영상으로 제 일상을 공유하고 생각을 공유하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지내는지 어떤 생각하고 지내는지 얘기도 듣고 이런 게 너무너무 제 삶의 큰 부분이고 너무 그게 즐거운 사람인데 여러분한테 비밀을 만드는 게 싫었어요. 제가 이 도전을 하기로 마음먹은 이상 일상 중에 꽤나 많은 부분들이 이걸 도전하고 연습하고 준비하는 과정으로 이제 포함이 될 거란 말이죠. 그리고 내가 이걸 비밀로 하고 있으면 그냥 여러분들한테 요즘 좀 바빠요. 그냥 일이 좀 많아요. 그냥 이 정도로만 얘기하고 퉁쳐야 되잖아. 그게 싫었어. 그래서 정말 많은 고민 끝에 큰맘 먹고 큰 용기를 내서 이 도전하는 과정을 다 여러분들에게 공유하겠다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될지 이 일이 잘 풀릴지 잘 안 풀릴지 저도 아직 모르지만 이 과정 여러분들이 즐겁게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이런 도전을 하는 중에서 떠오르는 생각들이나 얻게 되는 인사이트들 깨달은 것들 여러분들에게 최대한 많이 공유해드릴 테니까 혹시라도 무언가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망설이시는 분들이 있다면 제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이제 자러 가고 다음 편에서도 계속해서 도전기를 가져올게요. 안녕 여러분. 빠이.